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빅히트 상장 일정 한번 짚어보고 빅히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빅히트 방탄소년단 관련주라면 대표적으로 넷마블, 그리고 DPC, LB세미콘, 키이스트, 손오공까지 있겠는데, 확실히 지분 투자해서 수혜를 기대하는 종목도 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마냥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죠. 자, SK바이오팜과 함께 올해 상장 기업 중 대어로 꼽히는 빅히트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인지 아주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주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장을 추진 중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 하나 잘 키워서 대박난 회사. 사실 이게 다죠 뭐.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중 이 그룹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젠. 이 그룹의 노래는 몰라도 회사는 다 알죠. 자, 기업에 대한 소개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BTS가 소속된 회사이고, 빅히트 아메리카, 빅히트 재팬, 그리고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기존에 또 다른 연예 기획사도 이번에 인수를 합병을 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빌리프랩은 CJ ENM과 합작 법인이고 글로벌 아이돌을 발굴하고 양성한다고 하고 있고, 슈퍼브라는 회사는 음악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도 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회사인데 빅히트의 2대 주주가 넷마블이죠. 넷마블은 게임 회사이고 자연스럽게 넷마블과의 파트너십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슈퍼브와. 자, 그리고 넷마블 방준영 의장은 빅히트 방시혁 대표와 친척 사이죠. 말 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진 않지만 SM의 전 이사였던 민희진이라는 인물도 영입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빅히트 외연 확장을 할까요? 이유야 다들 아시겠죠? BTS 이유를 준비하는 겁니다. 분명 아이돌은 수명이 있어요. 더욱이 보이그룹은 군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있는 힘껏 저어야 할 거예요 아마. 자, 상장 예비 심사는 이미 청구했어요. 5월 28일 날. 그러면서 빅히트가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상장 전에 6천억 가까이 매출 냈구나 정도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 이게 중요하죠. 상장 일정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장 예비심사 청구는 이미 5월 28일 날 청구가 되었고, 상장 예비심사 승인은 7월, 바로 다음 달 코앞이네요. 7월 중순이나 하순에 승인이 될 것으로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보통 심사 청구 이후에는 승인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2개월가량 소요가 됩니다. 자, 승인이 된다면 8월 말 이전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할 것이고, 빅히트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상장에 대해 속도를 낼 것이다 했듯이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상장이 전개되진 않을 겁니다. 자, 못해도 이때부터는 정말 빅히트 관련해서 시장이 들썩들썩 하긴 하겠죠. 이제 본격적인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점이기 때문에 실상 이때도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8월 말은. 자, SK바이오팜 보세요. 관련주들의 흐름을 비교가 가능하죠. 일정주 개념으로 그 이전에는 분명 시세가 나오긴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를 잡기가 어려운 거지. 그리고 9월 초에 IPO 기업 설명회가 진행이 될 것이고, 동시에 주관사 통해서 수요 예측도 동시에 진행을 하겠죠. 공모가 확정이 되고 청약, 주급 납입, 상장 및 거래 개시까지 빅히트 상장의 하이라이트 일정은 9월입니다. 이렇게 9월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9월인데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빅히트가 상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매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이 6월 23일, 바로 7월이라 해도 무방하죠. 그럼 앞으로 남은 3개월 시장의 관심도가 서서히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라 봐도 된다고 보입니다. 자, 국내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들이 이미 있죠. SM, JYP, YG까지. 자, 근데 빅히트가 상장 시 엔터주들의 대장으로 이미 불리느냐? 왜? 보이는 그대로예요. 작년 2019년도의 실적 자료이긴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빅히트의 영업이익은
987억입니다. 이 수치는 SM, JYP, YG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여기에 플레디스 인수합병 한 건 아시죠? 말씀드렸죠? 여기에 플레디스 영업이익분까지 그냥 누계로 한번 잡아본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정말 BTS라는 그룹 하나 잘 키워서 대박난 회사입니다. 부러워요. 자, IPO 밸류에이션 최소 3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빅히트가는 BTS가 아직까지는 먹여 살리는 구조. BTS는 가수, 가수라면 활동을 해야 하고 그 활동에 맞춰 공연 재개 시점을 바탕으로 봐야죠. 빅히트는 올해를 내다보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모든 엔터업계가 타격인데 그럼에도 공연 재개 시점이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로 잡는다고 가정하고 PER은 30에서 35배로 적정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했을 때 적정 시총은 2조 7천억에서 3조 5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당 주가도 12만원에서 16만원 내에서 매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상장이 되면 엔터즈들의 공룡이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BTS 관련주들을 짧게 살펴볼게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마냥 막 갖다 붙이진 않을게요. 넷마블, 아시다시피 게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빅히트의 2대 주주입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빅히트의 2대 주주의 자리에 올랐고 만약 빅히트가 시장이 예상하듯이 5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넷마블의 지분 가치는 1조 2,550억입니다. 2천억 투자해서 1조 2,5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10배 이상 수익 보는 거예요. 논한 거죠. 그리고 넷마블도 한창 잘 나가는 BTS 빼먹어야죠. BTS 소재로 한 BTS 월드라는 게임을 작년 6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뭐 하실 일도 없겠지만 볼 필요도 없어요. 팬들도 좀 외면한 것 같아요. 말다 했죠. 살펴보지도 마세요. 그 게임은 진짜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방시혁 대표와 사촌지간이죠. 정말 이 집안 잘 들어가요. 좋은 뜻으로 잘 들어가요. 자, 주가 흐름은 잠시 뒤에 넷마블 살펴보도록 하겠고 DPC 사실 2대 주주가 넷마블이에요. 25.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이 2대 주주예요. 근데 DPC가 BTS 관련해서는 더 움직임이 컸죠. DPC의 본 사업은 전자레인지 등에 들어가는 고압 변성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부분인 투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사모투자펀드의 운용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모 기업이 DPC입니다. 근데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에 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주주에 올라서게 됩니다. 보유 지분율은 넷마블에 이어서 12.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마블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빅히트가 5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스틱 인베스트의 지분 가치는 6,100억 원이 규모가 됩니다. 천억 투자해서 6,100억 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DPC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최소한 넷마블과 DPC는 분명한 투자에 대한 수혜를 입는 기업이 맞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관련주는 최소한 아니란 겁니다. 자, DPC도 잠시 후에 주가 흐름 살펴보기로 하고 자, LB세미콘 넷마블 DPC와 마찬가지로 빅히트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혜를 입는 관련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관계사인 LB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의 지분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두 개의 사모펀드 우선주로 2.38% 보유하는 게 다예요. 실상 넷마블 DPC와 함께 빅히트의 투자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솔직히 실상 영향력은 딱히 없다고 봐야죠. 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나마 빅히트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주가에 반영되는 요소는 안철수를 예를 들게요. 안철수 이슈면 써니전자가 움직이듯이 빅히트 테마군으로 그냥 편입돼서 인식되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움직임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키이스트는 자회사인 스트림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BTS 일본 활동 전속 계약을 체결했었던 부분 외에는 딱히 그 이상의 연결고리는 현재 없습니다. 정확히 보는 거예요. 과거에 방탄소년단 일본 활동을 지원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이 스트림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BTS의 일본 팬클럽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도예요. 정말 전형적으로 테마군의 편승에서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이슈 하나 잡으면 그 이슈에 어떻게든 엮어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인 겁니다. 참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BTS 관련주를 강하게 묶어버리니까 투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외시키기엔 너무 움직임이 다소 큰 종목이라 관심은 버리면 안 될 종목이긴 하죠. 일단 주가 움직임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뱀.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일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BTS 나오는 드라마 제작한다는 이슈 하나로 빅히트 테마에 묶인 건데 BTS가 워낙 글로벌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함과 동시에 뭐 해외 판권 수출 등의 매출 포션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PPL 수입도 만만치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다면 그래도 키스트, LB세미콘보다는 조금 더 관련도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빅히트, BTS 관련주들에 대해서 간략히 왜 이 테마에 엮였는지에 대해서는 짧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별거 없죠. 자, 넷마블부터 차트를 볼게요. 자, 넷마블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빅히트 상장 시에 최대 투자 대비 이익분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넷마블입니다. 실상 BTS 테마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 이유야 시총이 지금 8조 7천억이 넘는 가볍진 않은 종목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알기 때문에 BTS 테마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급몰이가 덜하죠. 현재 이걸 주봉상으로 볼게요. 자, 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차트상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기관 행보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BTS 테마에 편승해서 진입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구간도 나쁘진 않습니다. 허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하신 만큼 엄청 빵빵 터진다 이런 그림은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훅 밀리기도 어려운 구간입니다.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재미는 덜해도 안정성은 높다는 거죠. 앞으로 길면 3개월 분명 BTS 테마의 움직임은 보여줄 것이긴 한데 나는 하루하루 일회일비 하지 않고 조용히 큰 고민 없이 투자할래 라는 관점이라면 넷마블도 괜찮은 빅히트 관련 상장 관련 종목입니다. 자, DPC 볼게요. 일봉으로 볼게요. 자, DPC 어찌 보면 빅히트 관련해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죠. 꽤나 긴 BTS 관련해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꽤나 긴 기간 동안 이때부터 아래 만원 구간은 지켜주는 그림입니다. 못 버티고 나갈 물량은 나가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버틴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상단 12,000원 구간에서는 강한 저항대에 밀리기를 반복하는데 아무래도 이때다 싶어서 던지는 물량도 많죠. 못 버티고. 하지만 DPC는 한동안 기관행보 장세를 가져간다 해도 이 만원 라인 쉽게 크게 밀릴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래량도 이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 말은 이전만큼의 수급 관심도는 낮지만 딱히 이탈 물량도 둔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분명 빅히트 상장 전에는 다시 한번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지금은 버텨주는 그림입니다. 자, 빅히트 상장 일정은 9월로 내다보고 있죠. 최근의 지지부진한 흐름은 분명 깨질 겁니다. 기다리셔도 나쁘지 않다 보고 신규 진입도 만원 잠깐 만원 미만으로 소폭 눌리거나 밀렸을 경우가 나온다면 조금씩 발 담글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LB세미콘 볼게요. 이걸 지우고 LB세미콘 다소 좀 애매해요. 이때 4월 28일 이때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콘서트 일정이 재조명되면서 BTS 테마에 편승했어요. 편승한 게 맞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사실 올해 성장치와 이미지 센서로의 테스트 아이템 다변화 등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부분의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참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도 BTS 테마에 편승해서 분명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어요.
주봉으로 볼까요?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움직임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낮았어요. 그리고 그 테마의 편승에서 주가 시세가 분출되는 그 연속성, 지속성도 상대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사의 빅히트 투자 부분을 계속 테마로 엮기에도 사실 좀 부족하죠. LB세미콘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빅히트 테마로 주목해서 진입하고자 한다면 다른 종목들, 다른 관련주들이 더 재미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참 앞서도 언급드렸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듯이 BTS 테마에 조금 엮여있는 부분으로 주가 움직임 위아래 크게 출렁임이 심합니다. 어쩔 때는 DPC보다 더 강한 테마 상승 시세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 흔히 부대장주로 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테마의 편승에서 주도할 만큼의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도가 낮아요. 명분이 없어요. 시장이 광기처럼 들어올리는 게 오히려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 조금씩 매집하자 이런 의견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키스트에 대해서는 분명 움직임은 크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흐름을 봤을 때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데이 트레이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쉽게 깨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할 거예요. 그렇게 보는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초록뱀 BTS 테마가 아니더라도 OTT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 어느 정도 수혜를 기대하는 영상 컨텐츠 종목인데 실상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외인과 기관의 관심도는 지금 현재 좀 많이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네. 그랬고 일단은 분명 빅히트 상장 이슈의 움직임은 가져가겠죠. 가져갈 것이나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에게는 트레이딩이 꽤 까다로울 수 있는 지난 주가의 움직임 패턴을 보입니다. 한번 시세가 나오면 그날 분봉으로 보면 정말 본업 못하세요. 그리고 빅히트와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죠. 뭐 테마주가 거기서 거기지 무슨 연결고리를 찾느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하는 분명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투자하는 나도 심리적인 멘탈 관리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뱀도 솔직히 그러한 투자의 관점으로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까봐야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 일정과 관련주들 살펴봤는데 코로나19가 조금 해결되면서 다시금 BTS의 월드투어나 이러한 활동이 재개된다면 상장 이후에도 빅히트의 가치는 쉽사리 거품처럼 꺼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자, 빅히트의 상장 9월로 예상하고 있죠.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으로 종목 상황들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이렇게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깜빡거리시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장전 시황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초 단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와 손이 빠르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결과만 본다면 오늘은 세노텍, 이지홀딩스, 쌍용차 이렇게 시초에 추천드려서 세 종목 모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 VIP 유료 종목도 안내해 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